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정규 수업 좀 나가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이 책자가 택배가 좀 명절 전이라 막 엉켜가지고요. 다 못 받은 분도 있어서 정규 진도를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품 토지 중개 실무에 대한 머릿말 내용과 이 책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의 스케줄 책에 대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더 좋은 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책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있었는데 행간에 숨어있는 사실적인 얘기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이 책으로 강의하는 데가 메가스터디, 메가랜드 쪽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도 쭉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반응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 책은 제가 일반 서점에 안 내놨습니다.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수강생들한테 우리 학원에서만 판매하는 책으로 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못 보지만 돈 있어도 못 보는 책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되고 책을 살 수 있는 격을 보는 거죠.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돈이 암만 많다 하더라도 함부로 차를 팔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격을 보고 해요. 우리도 이 책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는 하지 않고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희 수업을 듣거나 어느 정도 교감 나누는 분들 위주로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저희 학원에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사주세요. 목요일날 오시면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때 오셔서 이 책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자표 설명해 드리고 목요일날 하는 수업에 대해서 뭐 연회원들은 다 들을 수 있지만 연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이 책을 사시면 이 수업을 당일날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뒤에 보면 일일 무료 수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는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은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이 책을 사러 오실 때는 여기 오셔서 사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적인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셔서 직접 수업을 들으시고 그에 맞는 여러분의 어떤 수업 업그레이드 그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프롤로그를 썼는데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오를지 IMF 이후처럼 가격이 폭락이 올지 지금의 상황에서 주택가격 예측하는 것은 마치 도박장에서 승률을 예측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얘기해 볼게요. 집값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도 문제, 그대로 있어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던 변수가 세계 경제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마치 혼란의 전쟁터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이 얘기 시대에서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함께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나침반 같은 것을 제공하자 이 저서를 집필합니다. 본저서 집필하는 목적은 투기 주장, 일확천금 벌게 하는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막 개인의 영달 이런 거 아니고 또 여러분한테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막 사람 모집하기 위한 어떤 뜬구름 남는 식의 제목만 거창한 그런 낚시질도 아닙니다. 중개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토지에 투자하려는 여러분 제가 2007년 본저서를 집필하면서 어려운 공법적 법규를 최대한 풀어 설명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중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법적 규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므로 다시 집필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토지 시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등은 코로나 이후로 입주인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꼬민 여사 한 분이 전화했어요. 제가 이모님 합니다. 저랑은 한 10년 동안 뭐 약국 투자도 해서 돈도 벌고 하신 분인데 얘기해요. 이주환 교수님이 찍어준 상가만큼 좋은 데는 못 봤다. 눈높이만 높아져서 큰일 났다. 그리고 친구분이 이번에 상가를 팔았대요. 10억에 산 상가를 6억에 팔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된대요. 세도 안 나오고 방법이 없대요. 이 은행 이자 나가야 되고. 그래서 팔았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투자해달라.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가가 됩니까?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상가 투자한다고 뭐 떠드는 사람도 있고 상가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택배는 줄을 서요. 라이더, 배달의 민족 엄청나게 돈 벌어요. 사람들이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모든 시장의 플로우는 어떻게 해요? 배달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쉽게 끝난다? 아니요.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인수간 전염병이 활성화되는 거 생물학적인 얘기, 환경적인 얘기 나오는데요. 이미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넘어왔다는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넘어오고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사람에게 못 넘어왔다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게 처음 뚫린 거죠. 처음 뚫리는 게 중요하지 그때부터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대인적인 활동은 대면의 시장은 끝납니다. 모든 건 비대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상가 어렵습니다. 입지 많이 보게 됩니다. 고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면 활동과 임장 활동이 줄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시장으로 제한한 물류 흐름이 흡수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시장에 제한한 물류 흐름이 흡수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도 명절 선물을 4분한테 받았습니다. 택배로 들어왔죠. 제가 오늘 여기 있으면서도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이 2건이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합니까? 비대면이거든요. 계약하고 만나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고 줌으로 화상회의 하고 그리고 계약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류 주고받는 걸로 딱 전자 사인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식장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제 대학원 관련된 분야의 동기 중에 나름대로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많이 졌고 그리고 중개도 하고 나름대로 주상복합 아파트도 대전에서 조그맣게 했고 예시장을 투자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십사예요. 버틸 수가 없대요. 장례식장요? 버틸 수가 없대요. 장례식장은 음식을 키로로 따라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근데 장례식장은 대여해주고 음식이 나가야 뭘 먹고 팔죠. 근데 음식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어렵죠. 왜? 장례식장은 사람들 많이 오고 앉아서 먹고 뭐하고 술 먹고 밤새 이렇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대여비 외에는 없잖아요. 어려운 거죠. 비대면이에요. 모든 게. 요즘은 어때요? 온라인 딱 모바일을 다 받죠? 띵동하면 돈 들어가죠. 그럼 끝이에요. 비대면 시장으로 재활한 물류가 흡수되고 있다. 또한 배달 중심의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상권의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입지로는 붕괴됩니다. 역세권 글쎄요. 여기서 내려서 집이 가깝다. 그런 게 아니라 도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갈 수 있냐. 이런 상권. 내가 인동선이 아니라 오토바이 동선에 집중하라. 이 얘기했거든요. 많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아닌 부동산 중개시장을 예측해야 된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늘까 줄어들 것인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정부는 좀 이따 이규시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사 대책을 통해서 2월 4일 대책을 통해서 80만 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 수가 없어요. 신규 분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답답하죠. 분명한 것은 최근에 주택 관련 규제는 주택 중개 시장에서 큰 이득을 우리가 낼 수 없다. 집값이 오른다? 중개업자는 배고파요. 집 투자하는 사람도 배고파요. 왜? 남기면 국가가 다 가져가요.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다 뺏겨요. 참 힘들게 됐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중개개입 여지가 많이 없어지고 결국 우리가 갈 길은 토지 중개로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토지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중개업하는 분, 토지 아니면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 분 보세요. 왜 토지가 집중되는가? 첫 번째는 컴백 코리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10년간 중국이나 동남아로 해외 진출했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갈 때 인건 비싸서 갔죠. 갔다가 떼놈들한테 다 뺏겨요. 공장 다 뺏기고 옵니다. 몸만 나와서 잘한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남아로 갔죠. 인건비 싸다. 중국 갔더니 인건비 싸다. 갔더니 인건비 막 올라요. 도저히 못해요. 그리고 막 보이콧하고. 그러더니 안 되겠다. 동남아로 갔죠. 동남아는 일이나 하고 뭐 돈 달라 떼지만 피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요. 걔들 보고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있는데 한숨만 내는데요. 그리고 동남아 쪽은 이슬람 문화가 많고 이들은 복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왜 물류가 마비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공장이나 창고 물류들이요. 그래서 이후 인건비가 저렴했던 나라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상승해서 메리트가 없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소비자에 근접된 공급 라인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대도시 인근의 공장 수를 높인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화성 예전에 동남아 다 떨어지면서 공장들 맨 경매에 나왔어요. 요즘은 공장이 없어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콕 문화가 정착된다는 점이다. 여러분 방콕 문화라는 얘기인데 방콕 문화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저쪽 태국 방콕 그게 아니라 집에 콕 앉아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내용들 보면 집에서 자기가 생활할 때 최적 상태의 그런 제품들이 잘 팔려요. 조금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운동하는 운동용품, 집에서 간단히 치료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컴퓨터 등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강화,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생활 양상을 비롯한 모든 트렌드들이 비대면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결국 재택근무가 비율이 높아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유통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또한 방콕 문화의 영향으로 택배 수가 높아지면서 물류 창고 역시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 점이 상가의 몰락과 물류를 위한 토지개발 수요의 부각이다.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이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구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엘칸토 구두가 10만 원 밑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보면 4만 원대 구두가 많이 나옵니다. 엘칸토. 그러면 이 생각 들어요. 도대체 이게 엘칸토가 짜간가? 시켜봤더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왜 근데 이게 4만 원일까? 간단합니다. 이게 물류단지 창고 들어왔다가 백화점 나가면 백화점 마딘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가격을 막 높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스템이 쫙 깔리니까 내가 그중에 고르니까 엘칸토 공장에서 직접 배송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백화점 마진 없어지죠. 그게 상당히 몰락이에요. 백화점에 와서 구두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둘러보고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이게 삶의 모습이죠. 그냥 나가서 집만 딱 따고 왔다 그런 건 없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갔다 현대 백화점 갔다 물건 둘러보고 근처에 파스타도 먹고 맥주도 하고 와인도 하고 뭐 이런 게 삶이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그냥 오히려 더 싼 걸 집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류의 발달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엘칸토 공장에서 그 물류 전초기지에 보내서 물건을 빨리빨리 배송해 줘야 돼요. 왜? 온라인 마케팅은요. 변신 반품이 제일 무서워요. 변신 반품 뭔지 아시죠? 즉흥적으로 딱 구매했다가 안에 한 3,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더 좋은 물건이 싼 게 보인다. 그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누르면 그냥 총알 배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 근교의 물류단지는 소형 물류가 계속 생겨요. 그 대신 상가는 몰락이 오죠. 저는 요즘 누가 상가 샀다면 걱정부터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10억짜리 6억에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좀 우리 조카님이 좋은 것 좀 해서 좀 메꾸게 해줘. 대답을 못했어요. 웃으면서 찾아는 보겠지만 이번엔 기대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학원도 비대면입니다. 학원가 안 돼요. 예전에 평촌 학원가 보면요. 저녁에 애들 딱 수업 끝나면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이 집 학원 수업 끝나면 기다리는 동안 살짝 새요. 엄마 나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차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면 데려가려고.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엄마들끼리 그 밑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해요. 빵도 먹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3분이 와서 사는 거예요. 애들 딱 끝나면 데려가잖아요. 엄마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걔는 거기 갔다가 인근에 PC방도 갔다. 애들이랑 어떻게 해요? 떡볶이도 먹었다. 애들이랑 빵집도 갔다. 놀러공원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게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비대면이에요? 평촌 학원가도 다 무너질 겁니다. 과연 이게
과장일까요? 가보세요.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오니까 다 온라인 수업해요. 우리도 그래요. 당장 우리 옆에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상가 건물 1층 옆에 백다방 있어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하면서 자기들도 매출이 더 줄었대요. 근데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니까 거기는 오히려 테이크아웃 위주여서 백다방은 괜찮았대요. 오히려. 근데 일요일날 매출은 확 줄었대요. 우리가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일요일날 직원들이 저기서요. 여러분 드시고 한 백다방 컵 있죠. 이렇게 막 비닐을 한 방씩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다방한테 얘기해서 이거 다 재활용 안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파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200잔이 넘었다고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때요? 상권에 분가요. 물류에 다 이제 좀 뭐니까 스타벅스도 뭐랍니까? 배달해요. 언제 스타벅스가 배달할 거 생각했어요? 지금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의 몰락과 물류의 토지개발 수요 부각 딱 잡히잖아요. 세 번째는 주택 수요 시장 수요 변화입니다.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 패턴 변화입니다. 원래 이거 서양도 그랬어요. 집합 건물 중 아파트 수가 높았죠? 이제는 단독주택 수가 높아집니다. 또한 외곽, 도시 외곽이나 근교의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 또는 비시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큰 폭 중개하고 어때요? 이를 통한 토지 중개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자, 이거는 자신해요. 왜? 저 자신도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요. 1층에 사는데 위에 지금 다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2월 4일 뭐 변종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 치사율 이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주의 거리두기가 일어나요. 이 단어 기억하시라고요. 거주의 거리두기. 아파트가 거리두기 됩니까? 안 돼요. 층간소음 얘기하자. 층간소음. 이거 건설사가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높이 제한이 있는데 높이 안에 세대를 맞추려면 방바닥을 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규정이 그렇게 맞추다 보면 얇아진데 층간소음 못 막는다 이게 하더라고요. 그게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단독주택에 산다면 그런 게 없거든요. 내 자유로운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 코로나라는 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주의 거리두기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막지를 못해요. 근데 단독은 그게 되거든요. 여러분 단독보다는 연립보다는 아파트 거리두기가 어렵잖아요. 하루에도 승강기에 수십 명이 타요. 그거 누가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니까 마스크 끼고 내리고 하죠. 그 마스크 왜 낍니까? 걸린 사람이 전파하는 건 막지만 누가 걸려서 나오는 걸 마스크 막지를 못해요. 왜? 묻어 있는데. 그러면 오르락 내려갈 때 안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법 모르거든요. 생활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볼게요. 마스크가 아니라 생활에서 그렇게 되겠냐고요. 식구 중에 누가 걸렸다면 식구끼리 방역이 돼요? 안 되거든요.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가족과 가족 간에도 어렵지만 가족 대 가족 대 어떻게 해요? 가족 대 가족으로 본다면 거주의 거리두기 확보는 단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계속 커지고 한다면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되고 거주 공간의 독립성 어느 정도의 생활의 거주, 생활 거주의 거리두기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의식주 생활이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단독으로 가고 단독을 지으려는 어떻게 토지 수요가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책을 읽어보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토지 중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요양병원이요. 지금 요양병원 같은데 다 망했어요. 요양병원이 어디가 망했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다 망했어요. 경매 나오더라고요. 가보면 영업 안 돼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걸리면 돌아가시니까 다 모셔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모셨느냐? 저기 독립된 요양병원 이런 데로 지금 다 넘어가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뉴스 잘 보셔야 돼요. 시가지에 있는 요양병원은 큰 사고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나왔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건물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오가는데 한 명 걸리면 그분들은 싹 다 초토화되고 병원은 그 책임져야 되니까 다 내보내고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요. 근데 가끔 요양병원 문제된다고 나오죠. 그건 어디냐? 외지에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그럼 전국에 그 많은 요양병원 중에서 여태까지 뉴스 나온 게 딱 세 군데예요. 이게 뭐냐면 나머지 그 수천 개의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안전하다는 얘기죠. 왜? 고립된 섬유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요양병원도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양병원 짓겠다고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중개사무소 할 때 요양병원 뭐지? 어디를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요양병원이 이것부터 몰라요. 건축법상 용도가 뭔가.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는 용도적은 뭔가. 그리고 이걸 질 수 있는 개발행위 조건은 뭔가. 이 논리적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파트 중개, 공장 중개, 상가 중개, 오피스텔 중개 등 많은 중개형이 있지만 유독 토지 중개에 대해서 전문가가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공법적 규제가 워낙 까다롭고 입체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된대요. 오케이. 근데 다른 목표가 안 된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지 중개를 전하는 바이다. 본인이 이제 재자랑하겠습니다. 20년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업공인사 대상으로 공법 강의 해왔다. 요번에 저쪽에서 강의 경력서 뛰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1999년도로 나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옛날 소리니까 맞다. 99년도부터 했다. 그러니까 이때 23년째인데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했냐.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52이다. 올해 52 됐습니다. 그러면 23년이니까 그럼 29부터 했냐? 맞다. 23년을 강의한 강사가 드물어요. 그리고 23년 강의하신 분들은 거의 60대예요 지금. 저 같이 강의했던 60대예요. 이분들은 연로하셔서 어떤 총기나 말하는 기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요. 노예하고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여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진 강사들은 토지 쪽 강의를 함부로 못해요.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다는 건 자신합니다. 왜? 지식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중개실무 적용 법규를 정확히 알아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토지는 법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법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달력 없으면 여러분 달나라 갑니다. 그런 분 막 강의할 때 막 돌아버려요. 전달력도 있어야 돼요. 삼박자를 가진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내 강의를 보고 그대로 카피 떠서 강연한 사람 나와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요. 서로 욕하고 막 하는데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딱 갈 때 답변을 못해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건 이건 이거다 얘기할 때 제 3의 영역에 입체적 내용들이 딱 들고 오면 엄청난 중개사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내용인지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학습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각도의 중개사고 유형들이 다 나와요. 이 책은 제가 공부했던 법문을 혼자 쓴 게 아니라 중개사고 난 분들이 저랑 상담해서 왜 사고 났는가 그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아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법규 되는데 사고 난 거죠. 왜? 이쪽 법규는 되지만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설명하고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법이 이기는가. 그 조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강의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좀 펜 마우스 아직 안 왔죠 우리? 이거 좀 그거 마우스 패드 이거 적는 거. 예. 이 수업을 여러분 이게 전자칠판처럼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리키면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여기다 쓰게 되면 요 글이 나오게 되는 어떤 입체학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화면만 봤더니 어렵다고 하셔서 판서를 하면 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의 개업공유회사 중에 토지 쪽에 관여되고 있는 중개업자가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정확한 지식 없이 주변의 호의관계 조력해서 얻게 된 지식으로 중개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호의관계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변에 설계사무소 물어보고 같이 중개하는 물어보면 이렇다 알려주면 그거 갖고 중개하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면 전화합니다. 그럼 이거 물어봤냐니까 설계사무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설계사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시 이렇게 물어봐라 하면 딱 전화 다시 와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해요. 그거는 설계사무소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가 단편적인 질문하니까 그것만 답변한 거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해야죠. 무슨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열이 난다. 열 나면 해열제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왜 열이 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은 요거 질 수 없대요. 왜 못 짓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물어볼 때 건축설계사무소 4m 이상 도로 2m 접하니까 질 줄 알았다. 그럼 짓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얘기합니다. 그거요 번지수를 냈어요. 번지수 딱 보면 토종계획 확인을 딱 보니까 이게 걸리네요. 이 도시기술 설치 규칙을 지자체 도로 관리과에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설계사무소가 된다고 해서 지었는 땅을 샀는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사고 배상 책임 물어질 때 설계사무소가 그랬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랬냐 너 억울하겠다 널 보호한다 아닙니다. 거기는 호의관계고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법의 법률관계예요. 공법적 규제 속에서 여러분이 한 거니까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제 수업을 이거 다 듣는 분들은 중개를 할 때 이거죠. 딱 보고 뭐다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이건 어디에다 뭘 물어보면 된다. 이건 알아요. 오해는 마세요. 그건 이주환 교수님한테 이 내용 물어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어디요? 이거는 지자체 뭐 농정과에 물어본다, 산업환경과에 물어본다 이런 걸 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본인은 많은 중개사고 관련된 상담에서 터득한 중개업자 필요교육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확인설명사항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이 작성한 거니까.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는 쓰고 중개사고는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도 본저서를 읽게 된다면 토지에 대한 해백한 지식과 토지투자에 대한 사전 문제 해결로 위험 제거를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 앞으로 이제 2021년 3년 동안 토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여러분 2021년이죠? 21, 22, 23은 토시장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정부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인지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 늘리겠다 얘기했지만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부가 말하는 무슨 몇만 원 못 칩니다. 그럼 뭐예요? 대규모 공개발로 가야 돼요. 그럼 대규모 공개발은 부동산 입지를 다 바꿔놓습니다. 엄청난 수용시장이 움직이고 대토시장이 움직이고 보상시장에 따른 또 어때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그런 토지시장이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그 옆에 입지가 바뀐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상승 효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 땅값이 얼마 뛰었는지 해서 4배 뛰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에 여기 땅값 50이니까 사라 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21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토지시장으로 이제 움직여야 돼요. 주택중개 시장은 힘듭니다. 안 돼요. 너무 올라서 진짜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예요. 호랑이가 산속에서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곰도 잡아먹는데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곰 잡아먹다 다치면 자기도 산속에서 곰 먹고 죽어야 돼, 굶어서. 호랑이가 배고프면 쥐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워낙 거래가액이 커지다 보니까 수수료가 크지만 지금은 거래 동향 힘듭니다. 거래 쉽게 못해요. 팔래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살래도 대출이 때문에 못 사요. 그러면 모든 움직임이 토지장을 옮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토지중개, 토지투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면서 인상을 마칩니다. 자, 제가 이 책을 2020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딱 보낼 때 하루 전날 이 책을 읽게 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책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수업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이 수업 꼭 들으세요. 이 얘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하고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일단 강의를 일단락 줘서 유튜브에 단락단락 일부 내용들도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책을 꼭 우리 학원에 와서 사시면서 오신 날 사인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직접 앉아서 1교시를 찍어서 유튜브 등에 올리겠지만 2교시 3기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신 날도 들을 수 있지만 책을 산 것 때문에 또 한 줄은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2주를 들으시고 연원이나 수업 듣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1, 2, 3교시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품 토지중개 백문백답 저 공개 특강 머릿말 특강
머릿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